퇴근 후 12분 아무도 모르게 쌓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운이라 하고 나는 습관이라 부르죠. 주방 시계가 12시를 넘길 때였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처럼 하루가 나를 막아섰죠. 안쪽은 자유였고 바깥은 책임이었습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어요. 대신 등딱지를 벗겨 닦았습니다. 거북은 빠르지 않지만 자기 집을 등에 지져 내일도 그랬습니다. 사무실의 벽보다 집 거실의 소음이 더 컸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더 큰 배경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겠다는 결심보다 버틸 수 있는 등딱지를 손질하는 일이 먼저였죠. 회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창업할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블로그였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도 가능했죠. 처음엔 막연했어요. 뭘 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 썼죠. 등산 장비 리뷰였습니다. 주말에 다녀온 산행 후기도 올렸어요. 글을 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힘든 건 꾸준함이었죠. 한 달에 두세 번 올리다가 한 달에 한 번이 됐어요. 그러다 두 달에 한 번이 되더군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게 세 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방문자 수는 제자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버텨야 할 등딱지를 만드는 것뿐이라고요. 일주일에 2편씩 쓰기로 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이었어요. 시간을 정해두니 핑계가 사라졌죠.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썼습니다. 글감이 떨어지면 댓글을 봤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적었습니다. 백팩 무게 분산법이나 리치, 라인 선택 기준 같은 거였죠. 반년쯤 지나니 방문자가 하루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때 처음 광고를 달았어요. 구글 애드센스였습니다. 한 달 수익은 $3였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영원이 아니라는 게 중요했어요.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 작은 숫자가 등딱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모래시계는 윗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떨어지는 모래를 세는 자가 이기죠. 하루에 30분을 꺼내어 가장 가파른 경사에 올려두었어요. 성과는 그때마다 조용히 미끄러져 내려와 발치에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만큼 벌려면 몇 시간을 투자해야 하냐고요. 중요한 건 총량이 아니라 반복의 리듬이었습니다. 짧아도 매일이면 모레는 언젠가 유리잔을 채우죠. 블로그 수익이 한 달에 $25가 됐을 때였어요.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여전히 등산이었죠. 하지만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리뷰만 쓰지 않고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산행 준비물 20가지나 계절별 등산복 선택법 같은 거였어요. 검색량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썼죠. 한 달에 몇 명이나 검색하는지 봤어요. 1000명 이상 검색하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글을 쓸 때는 목차부터 만들었어요. 큰 제목 5개, 작은 제목 15개 정도였습니다. 각 소제목마다 200자에서 300자씩 채웠죠. 사진도 직접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충분했어요. 등산화 밑창 패턴이나 배낭 수납 방법 같은 걸 찍었습니다. 하나의 글에 15장에서 20장 정도 들어갔죠. 글 하나 쓰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엔 초안을 쓰고 저녁엔 다듬었죠. 3달쯤 지나니 하루 방문자가 500명이 됐습니다. 광고 수익도 늘어났어요. 한 달에 $100를 넘겼죠. 수익이 늘자 욕심이 생겼어요. 하루에 2편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지쳤죠. 글 품질도 떨어졌어요. 다시 하루 한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좀 더 깊이 있게 썼어요. 2000자 이상으로 늘렸죠. 표와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방문자 수는 더 빨리 늘었어요. 한 달 만에
하루 1,000명을 넘겼습니다. 수익은 한 달에 $200가 됐죠. 중요한 건 총량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의 리듬이었어요. 짧아도 매일이면 결국 쌓이더군요. 돈의 흐름을 나는 항만의 불빛으로 배웠습니다. 멀리선 같은 불빛 같아도 어떤 등대는 배를 끌어들이고 어떤 간판은 사람을 서 있게 만들죠. 화면에 뜨는 작은 사각형들이 그랬어요. 보여주기만 해도 불이 들어오고 누가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면 한 번 더 밝아졌습니다. 한 칸은 5센트였고 다른 칸은 $1였어요. 바다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배를 많이 띄웠죠. 한 페이지에 서너 줄의 등불이 100페이지면 항구였습니다. 블로그 수익이 한 달에 $300가 됐을 때 구조를 바꿨어요. 광고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글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사이드바에 하나였죠. 광고 종류도 다양하게 넣었어요. 배너 광고만 있던 걸 텍스트 광고도 추가했습니다. 인피드 광고도 테스트해 봤죠. 어떤 광고가 수익이 좋은지 일주일마다 확인했어요. 클릭률이 낮은 건 빼고 높은 걸 늘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배치를 바꿨죠. 글마다 수익이 달랐습니다. 어떤 글은 한 달에 $50를 벌었고 어떤 글은 $5였어요. 차이가 뭔지 분석했습니다. 수익이 높은 글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첫째는 검색량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광고 단가가 높았죠. 셋째는 체류 시간이 길었어요. 검색량은 키워드 도구로 확인했습니다. 광고 단가는 경험으로 알게 됐죠. 보험이나 금융 관련이 높았어요. 등산 장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글을 길게 썼어요. 3,000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중간중간 소제목을 넣어 읽기 편하게 만들었죠. 영상도 넣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인베드했어요. 글 중간에 넣으니 체류 시간이 30초에서 2분으로 늘었습니다. 관련 글 링크도 추가했어요. 글 끝에 3개에서 5개 정도 달았습니다. 다른 글을 읽을 확률이 높아졌죠. 한 사람이 3개 글을 읽으면 광고를 9번 볼 수 있었어요. 수익은 3배가 됐습니다. 같은 방문자 수로 더 많이 버는 구조였죠. 페이지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100개였던 글을 200개로 늘렸어요. 하루 한 편씩 3개월 동안 썼습니다. 모든 글에 광고를 달았어요. 잘 안 읽히는 글도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100개 중 10개만 잘 읽혀도 됐죠. 한 달 수익이 $500를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16였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항만의 불빛은 많을수록 좋았어요. 배는 어디든 들어올 수 있었죠. 정보는 늘 한 박자 늦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를 띄우기 전 바람을 2번 읽었어요. 관청의 공지와 통계의 각주 최신 페이지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생산성 도구는 참 똑똑하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구는 빠르지만 믿음은 느리죠. 빠른 것으로 초안을 만들고 느린 것으로 허리를 매만졌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날짜와 금액 기간 같은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곳에 닻을 내리면 배는 뒤집히지 않죠. 블로그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정확성이었어요. 한번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등산화 가격을 쓸 때도 공식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할인 정보는 날짜를 꼭 넣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이라고 명시했죠. 산행 거리나 소요 시간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도 앱으로 재고 스톱워치로 쟀어요. 대충 쓰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지적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등산로의 난이도를 잘못 썼다고요. 바로 사과하고 수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꼼꼼해졌죠. 정보 출처도 밝히기 시작했어요. 국립공원 공식 사이트나 산림청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링크도 함께 달았죠.
AI 글쓰기 도구가 유행할 때였습니다. 많은 블로거가 쓰기 시작했어요. 나도 시도해 봤습니다. 초안은 빨랐어요. 10분 만에 2천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문제가 많았죠. 없는 등산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가격도 틀렸고 거리도 엉터리였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쓴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도구는 빠르지만 확인은 느려야 한다고요. AI로 초안을 만들 때 모든 숫자와 정보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출처를 찾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하지만 그게 맞았습니다. 한번 올린 글은 몇 년 동안 검색되니까요. 날짜 표기도 바꿨습니다. 최근에나 요즘은 쓰지 않았어요. 2024년 10월이라고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가격이 바뀌면 업데이트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요 글 10개를 점검했습니다. 링크가 깨진 건 없는지도 확인했죠. 제품 리뷰를 쓸 때는 직접 사서 써봤습니다. 빌리거나 협찬받지 않았어요. 그래야 솔직하게 쓸 수 있었죠. 단점도 명확히 적었습니다. 무거운 건 무겁다고 비싼 건 비싸다고 썼어요.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댓글이 달리면 24시간 안에 답했습니다. 질문엔 성실하게 대답했고 지적은 감사하게 받았어요. 틀린 정보를 알려주면 바로 수정했습니다. 글 맨 위에 수정 일자도 표시했죠. 2024년 10월 15일 업데이트라고요. 신뢰가 쌓이니 방문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북마크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봤어요. 그게 진짜 독자였죠. 수익도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에 800달러가 됐어요. 하루 평균 26달러였습니다. 확인의 기술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닻을 내린 배는 폭풍에도 끄떡없었죠. 처음엔 한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하루 25달러였죠. 한 달 100만 원의 경계선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포기합니다. 아직 멀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치는 활시위와 같았어요. 뒤로 더 당길수록 날아가는 거리는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언제쯤 커지냐고 물을 때가 아니라 이미 매일 쏘고 있을 때 커졌죠. 방향과 그림만 바로잡으면 화살은 결국 같은 지점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블로그 수익이 한 달에 1000달러가 됐을 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반 3개월은 하루 1달러였습니다. 그 다음 3개월은 하루 5달러였죠. 6개월째부터 하루 15달러가 됐어요. 9개월째엔 하루 30달러였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 직선이 아니었어요. 곡선이었습니다. 처음엔 완만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올라갔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글의 개수였어요. 100개를 넘어서면서 달라졌습니다. 검색 유입이 기하급수로 늘었죠. 둘째는 백링크였어요. 다른 블로그나 카페에서 내 글을 링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순위가 올라갔죠. 셋째는 재방문자였어요. 한 번 온 사람이 또 왔습니다. 북마크나 구독자가 늘었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니 복리 효과가 났습니다. 글 하나가 10명을 데려오면 100개는 1000명이 아니었어요. 1500명이었습니다. 목표를 다시 잡았어요. 한 달 2000달러였습니다. 하루 66달러였죠. 200만 원 정도였어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글을 300개로 늘렸고 업데이트도 꾸준히 했죠. 활시위를 더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글쓰기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어요. 주말엔 3시간씩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주제도 시도했어요. 등산만 쓰던 걸 캠핑으로 확장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았죠. 텐트 리뷰와 캠핑 장비 가이드를 썼어요. 등산화는 캠핑화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독자층이 넓어졌죠. 6개월 뒤 한 달 수익이 3000달러를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달러였어요. 300만 원 정도였죠. 회사 월급과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퇴사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블로그 수익은 불안정했으니까요. 대신 투자했습니다. 유료 테마를 샀고 호스팅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사진 편집 프로그램도 구독했습니다. 돈을 쓰니 품질이 올라갔어요. 글이 더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광고 단가도 높아졌죠. 1년 뒤 한 달 수익이 $5,000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166였어요. 500만 원이었죠. 활시 위의 곡선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처음엔 느렸지만 어느 순간 빨라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당기는 사람만 경험하는 일이었죠. 아이의 낮잠은 예측 불가했고 배우자의 한숨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사이를 일의 골든타임으로 배치했어요. 누구에게나 바람은 붑니다. 차이는 돛을 올리는 타이밍이죠. 내 돛은 오후 1시였습니다. 때로는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둔 노트북이었어요.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자 나는 일정이 아니라 관성을 설계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가 달라졌을 때 숫자는 따라왔어요. 더 좋은 유치원보다 같이 걷는 오후가 먼저였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한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째였습니다. 육아휴직은 쓸 수 없었죠. 아내는 일을 그만뒀어요.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출은 2배로 늘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가 매달 나갔죠. 부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알바를 알아봤어요. 주말 배달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평일엔 회사에서 9시간을 일했습니다. 야근도 잦았죠. 주말엔 아이를 봐야 했어요. 아내도 쉬어야 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때 블로그를 알게 됐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썼습니다. 아이는 7시에 깼죠. 퇴근 후 밤 10시에 1시간 더 썼어요. 주말엔 아이 낮잠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2시간 정도였어요. 그 시간에 글 한 편을 완성했죠. 아내도 이해해줬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죠.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50였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가능성을 봤습니다. 3개월 뒤 $200가 됐습니다. 분유값이 나왔어요. 6개월 뒤 $500가 됐죠. 아내가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커피를 타줬어요. 밤늦게까지 쓰면 방해하지 않았죠. 아이도 컸습니다. 돌이 지나니 낮잠 시간이 길어졌어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잤습니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었어요. 집중해서 글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었죠. 공원에 나갈 때도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가 노는 걸 보면서 썼어요. 카페에서도 썼습니다. 아이 간식 먹는 30분 동안 500자는 썼죠. 틈새 시간을 모두 활용했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초안을 쓰고 집에서 다듬었습니다. 1년 뒤 블로그 수익이 한 달에 $2,000가 됐습니다. 아내 월급만큼이었어요. 아내가 복직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죠. 어린이집 대기도 길었어요.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1년 더 아이를 보기로요. 내 블로그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었죠. 그 선택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나도 저녁엔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었죠. 일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돈도 중요했지만 시간이 더 중요해졌어요. 같이 걷는 오후가 더 좋은 유치원보다 값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바람을 맞으며 돛을 올렸습니다. 그 바람이 나를 더 멀리 데려갔어요. 승인은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주소를 부여받는 일입니다. 남의 집 월세가 아닌 내 토지대장이죠. 그 위에 집을 올리려면 남들이 안 짓는 각도를 찾아야 했어요. 흔한 대문 옆 아무도 관심 없는 골목에 가로등을 세우듯이요. 오래된 취미의 사용 설명서,
희귀기기의 활용 동선 지역 축제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습니다. 전문성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남들이 귀찮아하는 문장을 끝까지 쓰는 끈기에서 자랐어요. 지층이 깊어질수록 허가는 빨라졌죠. 블로그 수익이 한 달에 $3,000가 됐을 때 경쟁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등산 블로그가 너무 많았습니다. 리뷰도 비슷했고 가이드도 엇비슷했죠. 검색 순위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남들이 안 쓰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근교 산만 쓰는 사람이 많았죠. 나는 지방 산을 썼어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의 작은 산들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곳이 많았어요.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지방으로 갔죠. 주말을 이용했어요. 교통편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버스 시간표와 요금까지 넣었어요. 주차장 위치도 사진으로 찍었죠. 검색하는 사람은 적었지만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그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은 100% 내 글을 봤어요. 두 번째는 장비였습니다. 유명 브랜드 리뷰는 다들 썼죠. 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썼어요. 품질은 좋은데 홍보가 안 된 제품이 많았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어요. 직접 사서 써보고 리뷰했습니다. 장단점을 솔직하게 적었죠. 회사에 연락해서 인터뷰도 했어요. 제조 과정과 소재 정보를 자세히 넣었습니다. 다른 블로그엔 없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시즌이었습니다. 봄, 가을 산행 정보는 넘쳐났어요. 나는 한여름과 한겨울을 썼습니다. 폭염 속 산행 주의사항이나 설산 입문 가이드 같은 거였어요. 찾는 사람은 적었지만 절실했죠. 네 번째는 연령이었습니다. 2030 등산객 정보는 많았어요. 나는 5060 시니어를 위한 글을 썼습니다. 무릎 보호 방법이나 심장 부담 줄이는 페이스 조절법 같은 거였죠. 부모님께 물어보며 썼어요. 다섯 번째는 깊이였습니다. 표면적인 정보만 쓰는 블로그가 많았어요. 나는 한 주제를 5개 글로 나눠 썼습니다. 등산화 하나를 예로 들면 선택법, 관리법, 수선법, 보관법, 처분법으로 나눴죠. 각각이 독립된 글이었어요. 검색 키워드도 다양해졌습니다. 한 제품으로 5배의 유입이 생겼어요. 독창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걸 끝까지 하는 거였어요. 5,000자 쓸 걸 1만 자 썼습니다. 사진 10장 넣을 걸 30장 넣었죠. 일주일 걸릴 걸 한 달 투자했어요. 그러니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졌죠. 1년 뒤 블로그 수익이 한 달에 $6,000가 됐습니다. 독창성의 지층이 깊어진 결과였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배들을 묶어 뗏목을 만들었어요. 질문은 실시간으로 답은 하루를 넘기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에 멈춘 이에게는 저장된 지도를 건넸고 처음 온 이에게는 잃어버린 북극성을 보여줬죠. 가장 느린 사람이 속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착했어요. 노를 젓는 팔이 다르면 노래가 박자를 맞췄습니다. 반복의 합창은 외로움을 이겼죠. 그리고 외로움을 이긴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블로그를 3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고독이었습니다. 혼자 쓰고, 혼자 올리고, 혼자 확인했어요. 댓글이 달리면 좋았지만 대부분은 조용했죠. 방문자 수만 늘어날 뿐 대화는 없었어요. 그러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 블로그 수익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면 경쟁자가 늘까봐요.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다들 다른 주제를 다뤘습니다. 육아, 요리, 재테크, IT, 여행 각자의 영역이 있었죠. 서로 도왔습니다. SEO 팁을 나누고 광고 배치를 조언했어요. 글쓰기 고민도 털어놨죠.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카페에 모여 각자의 블로그를 보여줬어요. 잘 되는 부분을 칭찬했고 개선할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죠. 백링크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관련 있으면 서로 링크했어요. 도움이 됐죠. 더 중요한 건 동기부여였습니다. 누군가는 한 달에 $1,000를 벌었고 누군가는 $5,000를 벌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슬럼프가 왔을 때 도움이 됐습니다. 글이 안 써지거나 수익이 정체되면 좌절했어요. 그럴 때 커뮤니티에 하소연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극복 방법을 공유했어요. 누군가는 주제를 바꿨고 누군가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는 글쓰기 루틴을 점검했어요. 서로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1년 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제 월 $500를 버는 걸 봤어요. 내 조언이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뿌듯했죠.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질문이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답했습니다. 아는 것만 답했어요. 모르면 솔직하게 말했죠. 초보자에게는 기초부터 알려줬습니다. 블로그 개설법 글쓰기, 틱 키워드 찾는 법이었어요. 중급자에게는 최적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광고 배치 SEO 설정 속도 개선이었죠. 고급자끼린 전략을 나눴습니다. 트래픽 분산 수익 다각화 브랜딩 방법이었어요.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체계도 생겼습니다. FAQ를 만들고 가이드를 정리했어요. 신규 회원을 위한 온보딩 과정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팁을 보냈죠. 월별 목표를 공유하는 스레드도 열었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적고 달성하면 인증했어요. 작은 성공도 축하했습니다. 첫 $1, 첫 $10, 첫 $100를 벌면 다들 응원했어요. 실패도 나눴습니다. 광고 정책 위반으로 수익이 끊기거나 트래픽이 폭락한 경험도 공유했죠.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니까 버텼어요. 3년 동안 꾸준히 활동한 사람은 2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월 $1,000 이상 벌었어요. 공동체가 개인을 살렸습니다. 반복의 합창이 외로움을 이겼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등딱지를 등에 진 채 걷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아이는 자주 깨져. 그럼에도 하루에 가장 단단한 30분을 꺼내 유리문 손잡이를 닦아두면 됩니다. 문은 언젠가 열리고 집은 더 조용해지고 마음은 더 넓어져요.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기 집을 등에 진 거북은 결국 바다를 기억하죠. 시청 후 깨달음 한 줄 요약. 짧지만 매일에 30분 검증하고 쌓고 나누면 속도보다 관성이 당신을 먹여 살립니다.